본능 심리 탐구. 우리의 행동, 왜 이런 행동이 되는지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본능 심리 탐구. 오늘도 감정노동연구소 김태웅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본능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본능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본능이죠. 중요한 서열. 본능. 예, 네. 서열이라는 본능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열이요? 이게 네. 그렇게 중요한 본능인가요? 본능 중에서도 제가 봐서는 가장 중요한, 딱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 그럴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서열하면, 저는 뭐 언뜻 생각나는 게 제가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와의 서열 전쟁에서 패배했던 네. 추억이 떠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 강아지하고 왜 집에서 서열이 딱 정해지잖아요. 근데 아빠는 1위, 그 다음이 이제 2위가 본 강아지더라고요. 그 다음 3, 4, 5위가 엄마, 언니, 마지막이 저 막내인 저였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 서열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하다가 결국 대참패를 하고 20여 년간 그 강아지를 오빠로 모시며 살았던 네. 슬픈 전설이 인간이 절대로 그 서열로 못 이기는 동물이 하나 있죠. 어떤 동물이에요? 고양이. 그래요. 맞아요. 예. 고양이는 자기를 키우는 주인을 집사로 생각한다면서요. 왜냐하면 고양이는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역동물은 한 영역에서 1위여야만, 이 영역을 지배해야만 번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의 서열을 인정하는 순간 영역에서 쫓겨나게 돼 있죠.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개는 서열 동물에 가깝고 서열이 더 강하고 고양이는 영역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고양이를 병나게 하는 거는 간단해요. 네. 이사 가면 됩니다. 또 자기의 영역을 아예 없애버리면 병나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산책하는 걸 보셨어도 고양이랑 산책하는 거 보셨어요? 없죠. 없어요. 네. 고양이는 산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산책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동물의 영역에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겠네요? 그럼요. 병나죠. 안 하려고 그러죠.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그러죠. 그러네요. 끝내고 고양이를 산책시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면은 이 인간이 절대 그 고양이 위에 서열에 설 수 없는 그 이유가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개와의 싸움에서 졌던 거지만 요즘 뭐 갑질이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서열이 우리 마음속에 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본능으로 보는 서열 어디서부터 좀 풀어보면 될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서열을 또 다른 단어로 쓰기도 하죠. 계급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계급. 인간은 계급사회다. 철저한 계급 사회였죠, 정말. 예, 지금도 사실은 뭐 계급의 어떤 그 이름들은 없어졌을지 몰라도 지금도 잔재들이 똑같이 있죠. 뭐 그런가요? 회사에 와서도 뭐 사장님, 부사장님, 뭐 전무님 해서 밑에 그러네요. 뭐 비정규직까지 계급이 있다고 봐야죠. 군대 가도 역시 계급이 있고, 계급. 그래서 그 인간 사회는 계급 사회다라고 우리 이제 거기에 많이 익숙해 있는데. 그럼 서열은 도대체 뭐냐? 이게 사실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계급론에 보면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게 이 잉여 농산물 때문에 농업사회가 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이 먹을 게 남아돌면서 계급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이 생기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잉여 농산물이 생기면서 이제 지배계급이 생기고 뭐 예술가도 생기고 뭐 무사계급도 생기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게 지금 저 농사 안 지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하면 계급이 필요 없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왔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잉여 농산물이 있고 그럼 이제 계급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잉여 농산물이 없으면 이제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잉여 농산물이라는 게 생김으로 인해서 계급 사회가 생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문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회와 환경이 계급을 만들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근데 서열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조금 달라요. 그게 아니라 본능으로 타고난다.
환경적인 조성이 아니라 예, 본능으로 타고난다라는 관점이죠. 어떤 게 맞는 건지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방송의 첫 번째, 두 번째인가 아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인간이 왜 사는가? 또 동물도 왜 존재하는가? 그런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런 답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간도 동물과 똑같이 번식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예, 결국 우리도 알고 봤더니 뜨겁게 사랑하고 뭐 가정을 일구고 뭐 회사에서 진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 대인관계를 맺고 하는 것도 생물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번식 행위의 하나였다라는 말씀을 한번 결국 동물이다.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다 보면 동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서열이 제일 으뜸가는 본능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열이 높으면 바로 번식할 권리를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가지고 그러니까 짝짓기 할 권리, 먹을 권리. 서열이 낮거나 서열을 박탈당하면은 정말 생물의 존재 목적인 번식할 권리를 박탈당해버리고 네. 아주 동물의 세계는 냉정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군집 생활하는 동물은 개 같은 동물, 또 사자, 인간 이런 동물들은 무리를 이루면 무조건 본능적으로 서열을 이루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혀 서열이 없을 것 같은 동창회. 네. 예, 거기 같은 가면 학년 친구들끼리 친구들 모여서 거기 가보면 아주 묘한 심리적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 여성분들 가시면 제 학교 때 별볼 일 없었는데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쟤는 왜 갑자기 이렇게 명품을 들고 왔어, 뭐 쟤는 얼굴에 얼마나 발랐길래 저렇게 젊어졌어 등등 하면서 굉장히 그 심리적 서열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번식의 본능에서 유래됐다고 보죠. 예. 그래서 그런 꼭 그 잉여농산물 때문에 무슨 우리가 계급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리가 번식하기 위해서 이 군집생활하는 동물들은 무조건 서열을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급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와 서열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큽니다. 예, 인간의 자유죠. 환경으로 이걸 만들어낸 거냐, 아니면 번식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게 생겨난 거냐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후자의 관점에서 자유의지보다는 본능 쪽에 그렇죠. 초점을 맞춰봤을 때 네네. 예, 서열이 매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본능적으로 우리 집 애완견과 그렇죠. 그렇게 치열한 다툼을 벌였고 실제로 이제 그 서열을 무시해가지고 굉장히 슬픈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서열을 몰라서. 그런가요? 예를 들면은 모 방송국에서 요즘 동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기가 있죠. 동물 키우고 네. 특히 개나 고양이의 문제견 같은 거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분들, 맞아요.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행동수정. 그렇죠. 네. 뭐 견통령도 있고 뭐 그러는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그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조그만 강아지였는데 엄마한테도 잘하고 아들한테도 잘하고 딸한테도 잘하는데 아빠한테만 굉장히 그 심하게 막 짖고, 특히 아빠가 엄마한테 가까이만 가면은 막 그냥 으르렁대고 조그만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아주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무섭게 대하는 그런 문제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결하시는 분이 이제 딱 가셨는데, 유명하신 분이 TV에 나온 건데 딱 가서 딱 그걸 관찰을 하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 이거는 개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 잘못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냐? 그 집에 서열이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개가 보기에 그 집 아버지가 서열 꼴찌예요. 아들 딸보다도 하는군요, 걔는. 서열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그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봐서는 텔레비 카메라가 없는 그 뒷모습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자기 개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았을까 하는 게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아니 서열 1위에 우리 엄마한테 감히 접근을 해? 이 자식아 저리 가 하면서 이제 혼내주는 거예요. 네, 혼내주는 거죠. 그 텔레비를 잠깐 봤더니 그 자식들도 아버지가 퇴근하면은 인사도 안 하고 탁 소파에 그냥 아주 그 파워 포즈라고 그러죠. 사장님 자세로 누워서 그냥 뭐 왔는지 안 왔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자세로 텔레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린 처방이 뭐냐? 네. 너무나 간단했어요. 어떤 거죠?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면 전부 다 벌떡 일어나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엄마가 공손한 태도로 찬물을 한 잔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여보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을 굉장히 공손하게 해라. 제가 진짜 너무 웃긴 게요. 제가 그 강아지와의 전쟁에서 막내로 패배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저희 집이 항상 아빠가 퇴근을 하고 오시면 모두 벌떡 일어나서 네네. 나가서 이렇게 옷을 받아주고 뭐 이렇게 막 옆에서 한쪽은 양말을 벗겨주고 이쪽 딸은 뭐 뭘 주고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걔한테 살갑게 안 해도 걔가 아버지한테 잘하죠. 그냥 무릎 꿇고 앉아있죠. 그렇죠. 꼼짝도 못할 거예요. 걔는 서열동물이기 때문에 누가 실력자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사례에서는 이제 서열이 뒤집힌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그 남편의 위상을 아주 정말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서열인데 사실은 이 서열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에 80년 전 노르웨이의 셀더럽 에베라는 동물학자가 네. 수탉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네. 수탉 한 100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모아놨더니 막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데 바로 상대방의 벼슬을 막 쪼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이제 관찰을 했죠. 서열 싸움을 해서 누가 1위 닭인지를 이제 가리는 거군요. 그 정도가 아니라 1위부터 100위까지는 아주 정교하게 서열을 매기는. 그래요? 네, 그래서 쪼는 순서를 보면 얘는 36이구나, 얘는 78이구나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서열을 매기는. 대장 수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네. 순서대로 그냥 등수를 정말 쫙 매기는 거예요. 쫙 매겨버립니다. 그게 안 정해지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를 이제 목격을 하고 그걸 논문을 써서 발표까지 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논문에서 유래된 게 뭐냐 바로 쪼기 서열. 쪼기 서열. 이라는 학술적인 용어예요. 쪼기 네. 서열. 네. 그 영어로 이제 패킹 오더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동물의 서열, 또 인간의 서열도 쪼기 서열이라 그래요. 인간의 서열 역시. 그렇죠. 학술적으로는. 그래서 이 쪼기 서열이 떨어지면 이제 번식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그 아까 전에 그 개한테 밀려가지고 그 당했던 그 아버지도 이제 그 쪼기 서열이 꼴찌가 있는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근데 더 슬픈 얘기는요. 이 서열에 의해 가지고 몸의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건강 상태가요? 예. 네.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인간하고 동물하고 이게 똑같아요. 서열 1위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이 호르몬은 인간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호르몬. 그런데 서열 꼴찌는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네. 이게 이제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뭐 암도 만들고 우울증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 뭐 뼈가 부러졌다 뭐 이런 병 빼고는 거의 모든 병은 코티졸 때문에 생긴다고 봅니다. 심지어 여성의 난임, 불임, 뭐 당뇨병 뭐 이런 것도 다 코티졸이 원인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서열을 박탈당하면은 이 번식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싹 다 망가지는 거죠. 실제로 보면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보면은 그 노량진의 그 고시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거기 20대, 30대들이 60대, 70대보다도 건강이 더 안 좋다라는 그런 뉴스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걸 이제 보건사회부에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보면은 뭐 거의 한 50% 이상이 우울증이고 심지어 틱장애는 원래 초등학교 때 발병을 하거든요. 네. 근데 멀쩡했던 청춘이 갑자기 거기 가서 한 3년, 4년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공부하면 틱장애가 와요. 막 20, 30%씩 틱장애가 오고 막 아주 심각한 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서열 박탈로 인한 코티졸 때문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능으로 보는 서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뭐 평등 사회를 지향하기는 하지만 그냥 어떤 기저를 좀 내려다 본다면 어쨌든 뭐 서열을 계속 매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데서 뭐 감정 노동자라든지 갑질 문제라든지도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호르몬까지 뭐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본능심리탐구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형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